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N극과 S극은 왜 당기나? N극과 N극을 밀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석은 같은 극은 밀고 다른 극은 당기는데 왜 당기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부 질문들이 당연해요. 그래서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어보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당긴다라는 건 힘이잖아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뭔가 힘을 주는데 저 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요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수식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건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무조건 써서 설명해야 이거 됩니다. 고민했는데 이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거 여러분 아마 이과였으면 저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쵸. 왼쪽 이제 쿨럼 법칙이라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전기력을 우리가 배울 때 중고등학교 때 쿨럼 법칙이라 그러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겨,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이 크기에 비례해. 그러면서 마치 그 만류 인력과 비슷한 저식으로 딱 얘기를 그렇죠. 해요.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저게 전기력이면 자기력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 그러면 싹생해 보면 자기력이 N극과 N극은 밀고 N극과 S극은 당기니까 그러면 저거랑 똑같은 식으로 저 위에만 그냥 N극 S극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자기력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안 배워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밑에 식처럼 저렇게 가르쳐요. 저렇게 쓰면서 저걸 로렌츠 힘 이러면서 물리를 배우신 분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네. 바베큐라 그러면서 배웠어요. 예. 이거 막 각도 막 이렇게 막 각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게 첫 번째는 E라는 건 전기장이고 네. 오른쪽에 V 곱하기 B, V라는 건 속도, B라는 건 자기장입니다. 저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저게 이상한 겁니다. 저걸 뭐 배울 때는 Q, VB, Q, VB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풀었을 텐데 저거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기서 이상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상한 거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힘이. 네. 뉴턴은 분명히 F는 MA라고 그랬는데 힘은 가속도에 가속도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그랬는데 쟤는 속도에 비례해요.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저 방향이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걸려 있으면 그 전자가 가다가 이 수직 방향으로 쉰다는 겁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 자기장 방향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수직 방향,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과 이 자기장이 수직인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버린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사이클로트론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막 회전을 요렇게 돌아가는. 네. 그렇죠. 회전을 막 회전을 시키잖아요. 시키는. 이게 이상하죠. 왜 힘이 저렇게 받아야 되지? 왜 방향이 저렇게 돼야 되지? 그리고 저 속도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 위에 그림 딱 나와 있죠?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전자가 가면 힘을 받아서 저렇게 휙 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저 상황을 내가 전자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전자가 움직일 때 나도 같이 움직이면서 저 전자를 바라보면 힘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겁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로 나도 똑같이 움직이면 회전 스시를 먹을 때 나도 똑같이 회전 스시와 같이 움직이면 그건 멈춰 있는 나에게는 멈춰 있는 그쵸, 거죠. 그쵸. 서 있죠, 네. 서 있죠. 전자는 멈춰 있죠. 네. 그러면 저 자기력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그쵸. 속도에 비례하니까. 네네네. 속도가 0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력이 없어지잖아요. 아, 자기력이 없어지면 안 휘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휘어.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서 보면 제가 아니고 내가 멈춰 가만 있으면 멈춰 있으면 휘고? 제가 휘나? 그러면 안 되죠. 자연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지. 현상이란 건 딱 하나예요. 가면서 분명히 휘어야 되는데 그쵸. 네네. 내가 움직여도 쟤는 저절로 휘어야 될 텐데 네. 저거 설명 안 되잖아요. 와, 그러네. 고등 전자기력을 배우면서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 깜짝 놀랐네. 저거 진짜 이상한 식입니다. 저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저거 이상하다. 저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물리학에서 어떻게 되냐면 법칙을 써야 되는데 그럼 움직일 때 쓰는 법칙과 멈춰 있을 때 쓰는 법칙은 다른 법칙을 써야 된다. 움직일 때는 로렌츠 힘 저런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그렇죠.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나는 지금 멈춰 있지만 화성에 누가 있으면 나를 보면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움직이잖아요. 그쵸. 우주에서 멈춰 있는 게 있나? 그렇죠. 없죠. 절대적인 개가 없다는 거죠. 없죠. 그래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구의 법칙과 화성의 법칙은 달라야 되나? 그렇게 쓰면 그러면 저 안드로메다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예. 우리가 쓰는 물리 법칙으로 저것도 다 똑같은 법칙을 써야 되는데 네. 장소에 이게 따라 말이 다르면 안 안 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법칙은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저게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낸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와. 네. 상대성 이론이 자기장에서 상대성 이론 제목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해서. 전기역학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예. 왼쪽을 보시면 그냥 전류를 흘린 겁니다. 전류를 오른쪽으로 쭉 흘렸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예. 배웠어요. 그럼 자기장이 걸려 있을 거고 전자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전자가 속도를 가지고 가면 자기력 방금 얘기한 그 로렌츠 힘을 받아서 휠 거란 말이죠. 네. 저 위로 이렇게 휠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전자와 똑같이 움직이면 전자의 속도는 0입니다. 전자의 속도가 0인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거는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이너스는 엄청 빨리 왼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상대 속도 생각해서 네네네네.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갈 거고 네. 그렇죠? 빨리 움직이면 그러면 어떻게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빨리 움직이면 길이가 수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전하량은 바뀌면 안 되는데 양이 바뀌면 안 되니까 길이가 수축하면 밀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저 마이너스가 반대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밀도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저 전자가 딱 봤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평형이 깨집니다. 마이너스가 그렇죠. 더 많아져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전기력을 느낍니다.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는 밀어내야 되잖아요. 네. 위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도 쟤는 위로 간다. 와 미쳤다. 진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상대성 이론의 논문이 움직이는 전기역학에 대해서인지가 네. 궁금했거든요. 야. 대충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법칙 보시면 저 로렌츠 힘을 이거. 쓸 때 반드시 오른쪽 것만 쓰면 안 돼. 왼쪽에 거 써야 돼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른쪽에 V 속도가 0이 되지만 왼쪽에 전기장이 생겨요. 힘은 그만큼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저 법칙은 바뀌면 안 된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서 물리 법칙은 바뀌면 안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길이가 수축하고 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진짜 명설명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 절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뭐 전자기력, 뭐 상대성 이런 이게 사실 키워드만 들어봤지. 네. 이게 수식 없이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근데 지금 이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김가진 교수님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막혀서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그냥 뚫렸어. 그래서 결국은 저 자기력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상대성 이론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깔끔하다. 네.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보시면 분명히 멈춰 있을 땐 자기장이었는데 움직이면 전기장으로 전기장. 바뀌어요. 거꾸로 그러면 전기장이었는데 움직이면 자기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길버트라는 분이 전기와 자기는 다른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웰스테드와 페러데이가 발견하면서 둘이 얽혀 있는 것 같아. 얘가 얘를 만들고 얘가 얘를 만드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종결을 시키죠. 그냥 같은 거야. 그냥 단지 자기력이라는 거는 전기력의 상대론적인 효과일 뿐이야. 와. 움직이면 나오는 거다. 이 문장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와. 멈춰 있으면 전기지만 움직이면 자기가 나온다. 전류가 흐르면 거기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얘가 전기장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력이라는 게 이제 전기력의 상대론적인 효과다. 그리고 근데 우리 질문이 뭐냐면 자석이 왜 붙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맞아요. 왜 붙냐? 그거 아직 설명 못 했잖아요. 자석이 왜 붙냐에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석이 이제 붙는 이유를 설명해요. 자, 예. 그러면 이제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저기 자기장이 이제 자석이 있는 데다가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겠죠? 로렌츠 힘을 받을 테니까 예.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돼 있고 전자가 이제 위로 이렇게 쭉 가면 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테니까 돌아갈 겁니다. 저게 이제 모터고요. 그 모터가 되려면 자석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봤을 텐데요. 두 개의 선이 딱 있고 양쪽 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전류를 흘리면 그거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네. 그러면 네. 오른쪽에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면 왼쪽이 느끼고 그러면 계산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느낀 데다가 전자가 움직이니까 힘을 받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저거 어떻게 배우냐면 두 도선의 직선 도선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우리가 뭐 FBI 뭐 이런 거 많이 외우셨을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도선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걸 그냥 돌리면서만 우리 각자 나름의 그 논리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돌리는 게 서로 만나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죠. 각자 자기네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힘이 상대론적인 효과로 상대론적인 저게 효과 때문에. 저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당기죠.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밉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자석이 있어요. 네. 자석의 근원이 뭐라 그랬냐면 전자가 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돌아요. 근데 왼쪽 보시면 두 개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N극 S, N극 S 이렇게 돼 있죠. 즉 그러면 제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돌게 있겠죠.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는 당겨야 되죠. 오른쪽 보면 저거 NS, N극끼리 마주보고 있으니까 저거 반대잖아요. 위에 자석과 아래 자석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돌죠.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쟤들은 밀어낸다. 이유가 있었어. 하모님 이제 우리 너무 감탄하면 안 돼. 이러면은 모든 걸 감탄하는 것처럼 보여. 아 근데 나 할래. 와.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우리 같이 만나니까 당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같이 만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뭐 밀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이지 이게 원리를 지금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죠. 했던 게. 근데 이거를 지금 원리가. 자석이 왜 당기는가, 자석이 왜 밀어내는가를 실제로 전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래 전기력과 자기력은 둘이 같은 거야.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분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외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항상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자기장 설명할 때 뭐 전기력, 자기력 할 때 전기력 얘기하고 안 그렇잖아요. 네. 그냥 머릿속에 분리가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정말로 분리가 안 돼 있어. 그거를 지금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석의 근원이 아까 스핀이라 그랬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뭐 원자가 이렇게 돈다, 궤도를 돈다라고 그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임이 자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석의 근원이고 결국은 그게 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존재할 수 있지만 자석은 N극 따로 S극 따로 존재를 못하죠. 왜냐하면 근원 자체가 돌고 있는 그 전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N극, S극을 따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쿨롬 법칙처럼 못 쓰는 겁니다. 저걸 뗄 수 있었으면 저렇게 실험을 해서 썼겠죠. 거리를 네. 바꿔가면서 R 제곱분에 어떻게 이렇게 썼을 텐데 저렇게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자석의 N극과 S극이 왜 붙는지, N극과 N극이 왜 밀어내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은 해결됐고 그 다음 이제 질문이 자석의 근원이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라고 했는데 네. 세상 만물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거긴 다 스핀이 있는데 왜 모두 자석이 아닙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석의 근원을 따가고 나면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왜다 자석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원래 안 했어. 그냥 이런 질문을 궁금하지 않았어. 왜냐면 자석이 있고 없고 그냥 얘는 자석인가 보다 그랬던 거지.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해결해 보시죠. 자, 왜 다 자석이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석, 아까 자석 보셨잖아요. 예. 자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물질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원자 하나만 보면 거기 스핀이 있고 자석이 되겠지만 물질이라는 거는 이 원자들이 합쳐진 거거든요. 원자들이 여러 개 모인 걸 우리가 물질이라 그러고 그런 물질들은 우리가 이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예. 전문 용어인데 고등학교 때 안 배우시죠? 아,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 진짜로? 네, 요즘 이제 교과서 이게 나오는데 저도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걸 배우는구나. 자, 저게 자그만 자석 그린 게 저게 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왼쪽 보시면 강자성체는 원자 자석 맞아요. 상자성체도 원자 자석 맞고. 근데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요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전자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두 개 있으면 스핀이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일 테니까 합치면 0일 거다. 그래서 그러면 전자 두 개 있는 그런 원자도 있을 테니까 그쵸. 그런 것들은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니에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모이면 어떻게 되냐는데 이 원자들을 다 모으면 물질이 되는데 강자성체는 이 원자들의 자석이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걸 우리가 강자성체, 이걸 자석이라고 합니다. 네. 상자성체는 보시면 중구난방이에요. 얘네들 애들이 방향이 약간- 다 중구난방이라서 원자는 자석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얘들이 중구난방이라서 자석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반자성체는 뭐 원자 자체도 자석이 아니니까 쟤는 모아봐야 쟤는 자석이 아니에요. 그 이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 하면 강자성체가 철이고요. 철이 자석이고요. 상자성체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반자성체가 구리나 물입니다. 알루미늄이랑 철은 뭐 비슷하게 생겼죠? 뭐 은색으로 생겼잖아요. 네. 근데 철은 자석이고 알루미늄은 자석이 아닙니다. 철은 자석에 붙고요. 알루미늄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다 상자성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석이 안 붙어요, 다들. 네. 그 자석에 붙는 놈들은 다 저 강자성체, 다 정렬돼 있는 거. 반자성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원래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상자성체는 하면 하는 애들. 노력하면 돼. 근데 애들이 기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하면 하는데 빡세게 안 굴린 거야. 그렇지. 강자성체 어떻습니까? 진짜 분기 빡 들어있는 애들. 기강이 잡혀 있는 대학원이죠. 확실하게 그냥 교수님이 야! 이러면 다 같이 예!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강자성체.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석에 붙는다. 분기가 안 잡혀 있거나 원래부터 그냥 안 해. 이러면 안 붙는 거야. 강자성체는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철, 코발트, 니켈, 가돌리늄 4개입니다. 요 4개가 상온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석으로 존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자석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네. 분기가 안 잡혀 있거나 분기를 잡아도 안 되는 애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강성님께서 랩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이 자석이라고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요. 철이 자석이면 철과 철이 붙어야 되잖아요. 군기가 잡혔는데. 그러면 철이 주변에 난리가 나겠죠. 주변에 철이 많은데 걔네들 이제 다 막 서로 붙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쵸. 철끼리는 안 붙던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철은 자석이 맞습니다. 철이 보시면 저게 이제 원자인데요. 다 정렬해 있어요. 모든 스핀들이 다 정렬해 있어서 자석이 맞습니다. 근데 점점 스케일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의 내부를 보시면 원자들이 다 정렬돼 있는 건 맞는데 그거에 구역 나눠 있고 얘들이 다시 또 중근한 방입니다. 네. 아, 군기는 잡았는데 국지적으로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전교생들이 다 군기는 잡혀 있으나 반별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별로 이제 예,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과목이 다 다르다. 우리 학교 전체가 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군기를 못 잡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각 반의 선생님들은 군기를 잡았어. 어. 근데 얘네들이 교장 선생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은 뭐 자세히 보면 자석이 맞는 것 같은데 예. 겉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철에다가 자석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자석을 딱 대면 얘네들이 자석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정렬을 할 겁니다. 자석을 아주 가까이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쟤네들이 쫙 다 자석 방향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자석이 됩니다. 저 상태가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석이 되는 거죠. 저거 우리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와. 그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클립을 자석에 붙여요. 자석에 클립을 붙이고 자석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클립으로 다른 클립을 대면 붙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클립이 자석이 됐거든. 왜 자석이 됐냐면 요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클립은 자석이 아닌데 클립에 또 클립이 붙어.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예. 그쵸. 지금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군기를 잡은 거예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 예전에는 안 잡혔거든? 어. 근데 한 번,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교장 선생님이 군기를 잡는 날이 있어요. 바로 조회 시간에. 집합! 이러면 이제 전교생이 다 군기가 잡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자석을 붙였기 때문에 된다. 그렇죠. 그러면 잠깐 동안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클립은 자석이 됐으니까 다른 클립에 갖다 대면 다른 클립만 붙어요. 붙죠, 이제. 올라와요. 이제 철이 네. 자석이니까. 그렇죠. 근데 한참 좋습니다. 지나면 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 조회가 끝났거든. 그죠. 훈화 네. 말씀 끝나면 다 불뿔이 터져. 기강이 다 해이죠. 그렇죠. 네.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제 철은 자석 맞습니다. 네, 철은 자석 맞고요. 그래서 철은 당연히 자석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자석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이 붙으면 다 자석이 맞고요.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 내용을 무려 30-40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난 10년 전인데. 네? 10년 전인데. 아, 초등학교를 그렇게 오래 꾸르셨어? 항선이 초등학교를 한 25년 다니셨는데? 자, 그러면 그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원자도 자석이 아니고요. 뭐 하나도 자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리와 물입니다. 구리와 물은 반자성체예요. 근데 반자성체가 정말로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저기 가만히 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기다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N극을 S극을 딱 갖다 대면 S극이 생겨요. 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밀어요. 자석을 댔을 때 붙는 놈이 있고 밀어내는 놈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붙어요. 철 같은 건 자석이 붙는데 그쵸. 반자성체에 자석을 갖다 대면 밀려납니다. 그런 게 반자성체고 대표적으로 구리와 물입니다. 저놈들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하네요. 그렇죠. 반발하는 거죠. 저분들이 불량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군기를 잡으면은 반발을 해. 그냥 가만히나 있거나 아니면 군기가 잡혀야 되는데 기강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난 싫은데 오히려 막 대드는 거 선생님한테.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는 실험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반자성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물을 떠놓고 내가 자석을 갖다 대면 물이 밀려나나? 밀려나야 되잖아요. 이거 실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거 당연히 여러분 해봐야 되는 거 자석 타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다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오이가 물이 많잖아요. 저거 이제 안에가 플레이 물이죠. 한번 보시면 가자.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저 오이가 가자 오이. 불량학생 오이. 와. 야, 물이라서. 물은 밀려납니다. 재밌다 이거. 집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에 매달아가지고 자석을 갖다 대면 밀려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반자성체니까. 근데 보면 아주 좀 약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하긴 한데 그래서 저게 굉장히 괴짜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저 상황에서 야 그러면 자석을 진짜 세게 걸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물이 엄청 세게 밀려날 거고 그러면 밑에 자석을 큰 걸 놓고 여기다가 내가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자석이 물을 밀 테니까 이 물방울이 붕붕 뜨지 않을까? 그렇죠.
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물만 떨어뜨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아. 깨구리가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이 하면 위험할 테니까 그래서 네. 깨구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어. 자석 위에 딱 올렸더니 이 자석은 이제 대학교 실험실에서 쓰는 아주 센 자석에다가 아, 진짜로 위험한 깨구리를 자석. 딱 올렸더니 예. 깨구리가 이렇게 야. 떴다. 뜨는 거를 떴다. 봤습니다. 쟤는 예. 왜 떴는지도 모르고 무중력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이그노벨상 받으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요분이 이제 네. 저걸 해가지고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2000년도에 예. 받았어요. 네. 이 자석으로 깨구리를 띄우는 거. 그래서 정말. 이그 노벨상 보면 뭐 많잖아요. 이상한 것들 이렇게 많습니다. 아, 이렇게 재밌는 거 보시면 많죠.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몇 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렇게 뭐 저런 거 쭉 있고 보면 2014년도에 보면 바나나 껍질이 만화를 보면 항상 바나나 껍질이 미끄러지잖아요. 예. 왜 미끄러지지?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충분히 크면 고질라도 미끄러뜨릴 수 있다. 이게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예, 저런 얘기를 하고 뭐 원래 이제 이그 노벨 물리학상은 이제 오리 오리 새끼가 새끼가. 왜 줄을 그렇죠. 지어서 헤엄치느냐 아. 요 얘기를 했고 그랬죠. 작년인가 뭐 이그 노벨 음향학상이라고 악어의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악어 소리 이렇게 툭툭 이렇게 소리 나요. 그래서 그게 목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냐 아니면 그냥 배를 쳐서 나오는 소리냐 그래서 북을 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관악기를 부는 거냐 오. 이 메커니즘이 뭐냐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실험을 하죠. 그래서 헬륨을 먹입니다. 아, 헬륨을 맞아. 먹으면 헬륨 먹여. 목소리는 바뀌거든요. 확실히 바뀌잖아요. 목소리면 예, 헬륨, 진동수가 예.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헬륨을 먹였을 때 악어의 소리가 바뀌면 목으로 내는 소리일 거고 아니면 그냥 배를 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먹였더니 바뀌었다. 아, 목이다. 악어가 헬륨가스 맥인 줄 알고 슬쩍 다르게 때리는 거 아닐까요? 배를 좀 다르게 때리는 거? 어. 괴짜 같은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받는 거고 이분도 이렇게 해서 깨구리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반자성이라고 하고 자석이 물을 밀어낸다고 하니까 진짜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 깨구리를 이렇게 띄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유명해진 게 뭐냐면 저 이그 노벨상을 받고 나서 10년 있다가 진짜 노벨 물리학상을 그쵸. 받아요. 아, 그렇죠. 그분이 이분입니다. 예, 이 러시아의 물리학자고 그쵸, 이분이 안드레이 가임이라는 아주 물리학자. 출산에 최적화되신 분이죠. 예, 안드레 가임님. 네, 가임. 늘 가임이세요. 네. 네, 저분이 이제 2000년도에 깨구리를 띄워서 이그 노벨상을 받고 10년 있다가는 그라핀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탄소 원자 한 층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원자 한 층을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되게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까치 테이블에 붙여 뗐더니 그러니까요. 그냥 뭐 원자 한 층이 나왔더라 이제 그걸 네. 발견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2010년도에. 요 당시에 정말 많은 연구팀이 이제 그쵸. 이 그래핀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쵸. 한 겹 뺏기는 게 정말 중요했죠. 그쵸. 근데 충격적인 예. 게 스카치 테이프를 그러니까 이용했다. 이때 거의 노벨 물리학상 근처에 가셨던 게 이제 저희 김필립 교수님. 그렇죠. 예. 예, 거의 성공하셨는데 네. 갑자기 스카치 테이프로다가 너무 그냥 분노. 저거 발표되고 직접 해보시고 한 겹 확인하시고 술 많이 드셨다고. 자, 그러면 지금 깨구리가 떴잖아요. 예. 물이 분명히 자석 위에 떴습니다. 그 반자성체라 그랬고요. 왜 떠야 되는 걸까? 반자성체는 밀어낸다 그랬는데 왜 밀어낼까? 이게 그게 또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 밀어내야 밀어낼까? 되는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실험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온다. 도라에몽 갑진 등장. 요거는 이제 왜 뜨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호일이고요. 뭐 직접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혹시 감속시키는 그건가요? 그죠? 오케이. 예. 아. 네. 요걸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바로 떨어지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통과하면은 여기서 떨어뜨려요. 한참 있다 나오죠. 여기서 떨어뜨리면 바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똑같은 거리에서 떨어지면 한참 있다가. 좀 더 신기하게 할 수 없을까요? 좀 더 신기하게 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 신기한 느낌이지? 자, 이게 보시면 자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딜레이가 있어요. 자, 딜레이가. 이게 딜레이가 있는데 이게 왜 딜레이가 생기냐? 예. 이거 아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아,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릴 때 여기 전류가 생기겠구나. 네. 이게 알루미늄 호일이니까 여기 전류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생기는데 전류가 엄청 세게 생기면 되겠구나. 전류가 생기는데 안 없어지면 되겠구나. 네. 그 전류가 없어진 이유는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 저항 작은 거 쓰면 어떨까? 아. 그래서 또 자, 준비하면 한 개 있어. 이거 봐. 함께 있어. 이거 봐. 여기 있어. 왔어. 자, 구리입니다. 구리가 여러분 그 저항이 작은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리에다 이게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네. 연출할게요. 이게 네. 연출을 해야 돼요. 일단 이걸 할 때 이 안을 먼저 보여줘야 돼. 여러분, 그렇지. 속이 텅 비었죠?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여기다 자석을 던지면 이렇게 슝. 이거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넣으면
너무 신기해. 됐어. 여러분 갑니다. 쏴. 뽕? 와. 아니면 이거 어때 이거? 잠깐만. 진짜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넣고 이렇게 넣었다가 돌려. 무한히 안 떨어. 오늘 무한동력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무한 동력이야. 우와, 안 떨어지지.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 쏴. 와. 이게 반자성의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자석을 자기장에 갖다 대면 걔가 전류가 생길 거고 그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서 밀어낼 겁니다. 그래서 띄우는데 아까 이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좀 낫죠? 이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반자성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리가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리가 관이 조금 좁기도 하고 전류가 얘가 저항이 작으니까 그렇죠. 전류가 계속 도니까 많이 도니까 그 뭐 자기장이 세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아예 없어 버리면 엄청 센 거 아닌가? 자석을 그렇죠. 그냥 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초전도체입니다. 네. 저항이 없어져 버리면. 저항이 없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한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주변에 전류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요. 네. 전류가 생기면 전류를 막 흘리면 우리가 열이 나잖아요. 네. 예, 핸드폰도 항상 이게 그렇죠. 쓰면 열이 나니까. 그럼 이거를 계속 자석을 움직이면 계속 열이 나겠네? 그러면 이걸로 계란을 구워 먹을 수 있냐? 그게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의 원리. 네, 인덕션이 그렇게 야, 작동하는 거죠. 인덕션의 원리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인덕션이 이렇게 있고 그냥 밑에서 자기장을 쫙 계속 바꾸죠. 계속 바꾸면 거기에서 맞다. 전류가 흐르면서 데우는 겁니다. 야, 그래서 오늘 거의 그냥 A to G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끝났어 오늘. 다른 영상 보지 마세요. 이거 한 편만 보면 돼. 제가 볼 때 지금 진도 상황 대략 10분의 1? 10분의 1에서 한 9분의 1 정도 왔어요. 네. 앞으로 8번 정도를 더 모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저 오늘 진짜 놀랐어요. 아니 스핀트로닉스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스피트로닉스가 뭐야? 스핀트로닉스 오늘 해야 준비된 되는데 얘기를 거의 안 했어. 야,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거?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거? 저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또 갖고 와야 돼. 이거 무거워요. 이거 대전에서 오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들고. 이거 무거운데 또 갖고 와야 되잖아 이거. 아까 지하철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죠. 티저로 보여달래. 티저로. 아 티저. 저희가 실험이 지금 앞으로 몇 개가 더 남아 있습니까? 실험이 잠깐만요.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회전 의자 또 뭐 저런 것도 있고. 대략 네. 개수만으로 봤을 때. 한 두세 개 정도? 아 두세 개 정도. 네. 아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음에 한번 또 일단은 남은 이야기 너무 많아서 아, 지금 잠깐만요. 너무 오늘 이 2시간 이 방송 동안에 제가 네. 충격을 너무 여러 번 받았어요. 중요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저는 이 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저도. 정말 저는 약간 이거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이미 당연하지 않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이제 갑자기 스핀트로닉스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다음 시간부터 머리 깨지는 겁니까? 근데 그게 더 재밌거든요. 스피트로닉스가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게 훨씬 더 재밌는데. 네. 사실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 스핀트로닉스 이 메인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김갑진 교수님이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이거는 진짜 그렇지. 이거는 진짜 아직 공개된 적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가 있고요. 과거 다음이 이제 스핀트로닉스라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김갑진 교수님이 그래서 뭘 했느냐. 그렇죠. 도대체 김갑진 교수님이 뭘 했길래 네이처에 올라갔냐. 그렇죠. 이분이 네이처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럼요.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네. 제가 분량을 보니까 이거 김갑진 교수님 이 연구 내용은 절대 이번에 못한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또 김갑진 교수님 모시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대전에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 그냥 자전거 바퀴 같은 겁니다. 요걸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항성님 그래도 운동하셨거든요.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항성님 할 수 안 있어요. 걸리고요? 벌컥 항성 고! 슛!